아주 조그만 것이 아마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현재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확실하게 나는 뭘 알고 있을까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철학이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이분이 이제 용병으로 프랑스 사람으로서 네덜란드, 독일, 이태리에서 용병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언어를 쓰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인 자신한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독일 사람한테는 당연하지 않고 그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럼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진실이 이게 보편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만든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상상으로 한번 실험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본인 데카르트죠.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악마가 계속 나한테 막 그 왜곡된 가짜, 거짓을 내 머리 안에 집어넣어줘서 너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뭐 너는 잘생겼다. 다양한 왜곡된 걸 집어넣어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다 가짜가 아닐까.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짜일 수 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꿈꿀 땐 다른 게 보이니까. 내 기억? 다들 알잖아요. 술 많이 마시면 우리 기억 필름 끊기는 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의 희망, 나의 믿음?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적어도 단 하나의 진실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기토 에고 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다 왜곡될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 생각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게 바로 나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라는 존재는 진짜다라는 주장을 하신 거죠. 저는 저런 분들 보면 아니 뭐 휴대폰도 없고 저때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 나라는 존재는 그것만큼은 현실에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블라디미어 마야콥스키라고 러시아의 시인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 그리고 저 그림이 저게 이분의 사인입니다. 자신의. 그리고 이분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나. 왜일까요? 셰익스피어가 세상에 대해서 시를 쓸 수가 있죠. 이 아름다운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 어차피 내 머리 안에 보이는 로미오잖아요. 그럼 로미오도 나예요. 아름다움? 어차피 나중에 내 머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나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키스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쪼개보면 나로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해서 내 기억으로 다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유명한 시를 쓰셨죠. 내가 중요한지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셀카를 찍고 있어요. 가장 먼저 백악관에 가서도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고 오스카 수상식에 가서 다른 거 다 관심 없고 내 사진을 찍고 버즈 엘드린이라고 처음으로 우주에 나간 분도 제일 먼저 자기 얼굴을 찍었어요. 가가지고. 커넬리우스라고 이 사진을 발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가장 먼저 최초의 사진이 본인 얼굴이에요. 나라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보다 내 얼굴 찍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셀카 찍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인류의 호모 사피엔스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데카르트 말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이 나는 도대체 뭘까? 나라는 존재는 뭘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Who am I? 가장 쉬운 답은 이거예요. 나는 나다.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 유명한 체코계 독일 유대인 소설가죠. 프란츠 카프카의 아주 유명 내용 중에 변신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버반들롱.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그레고 삼사라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부모님 또 아주 귀여운 여동생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본인이 저런 징그러운 벌레로 변신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징그럽게 생긴 거대한 벌레. 식구들이 와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아들은 없어지고 이상한 벌레가 침대 위에 누워있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벌레는 외모는 벌레인데 본인의 자아는 여전히 그레고입니다. 예전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레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겠죠. 나 그레고예요. 벌레가 아니고. 벌레가 말을 하네. 신기하다. 근데 보니까 얘기하는 내용이 아들이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서 가족이 인정을 하지만 그냥 버리기로 결정을 해요. 쓰레기같이.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그레고라고 내가 아무리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도 사회가 나를 벌레라고 받아들이면 벌레라는 거죠. 아주 재밌는 게 이게 20년도에 쓴 그 책인데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얼마 전까지 옆집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을 갑자기 인간도 아니고 벌레 취급을 해서 다 학살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내가 아무리 나는 나야, 마야콥스키가 나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너 아니야 하면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는 사회성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잘났다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에 5번 너 바보야 하고 얘기하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 수뿐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나라는 자아를 확실하게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런 분들을 많이 삼으셔야 되는 것이 세상은 험악하거든요. 어차피 험악한 데서 정말 나약한 나라는 사람이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든데 계속 옆에서 혼내고 크리틱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